우선순위의 개념, 돌연히 나타나는 어떠한 저항이든지 다루는 관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치료사는 환자가 좌절감, 긴장을 언어화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들을 속히 다루는 중요성을 깨닫는다. 환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등 치료적이기 위한 어떠한 시도는 없고 그가 당시에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자유롭게 언어화하도록 돕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치료사는 좌절감, 긴장의 해소에 대해 방어하는 환자의 변치 않는 경향들을 표현하는 반복적인 패턴들을 주시한다. 즉,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은 성격 변화 패턴들과 다른 치료 파괴적 저항들, 즉, 지나치게 되면 치료를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행동들, 그리고 그만큼 위협적인 외적 저항들이다. 그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 요약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좌절감 대시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frustration, tension이에요. 좌절로 인한 긴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내담자들은 좌절을 경험,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겼을 때 프러스트레이션과 함께 텐션이 생기죠. 프러스트레이션, 텐션이 생기면서 보통은 어그레션이 생겨나요. 공격성이. 그런데 이런 프러스트레이션, 텐션이 있을 때 이 공격성들이 있을 때 이 공격성들이 언어화해서 방출돼야 되는데 언어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프러스트레이션, 텐션 자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좌절 공격성이 누구나가 좌절 공격성이 있다고 바로 언어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좌절 공격성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잘 소화해서 대상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기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어려서부터 길러져 있는 사람들은 좀 자유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자기에게 좌절이 생겼을 때 그 좌절로 인한 긴장이 생기고 긴장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 긴장으로 인한 공격성들이 생겨났을 때 이 공격성들이 바르게 표현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공격성을 자기 안에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형상이 돼버리면 이 끌어안고 있는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분들이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돼서도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생활하는 데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죠. 그래서 자기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게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초기 상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처음부터 환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래서 어떤 치료적인 시도, 뭔가 내담자가 해결하지 못한 내담자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힘든 일들을 해결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해결 중심의 상담으로 우리가 끌려가고 싶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상담 초기에 내담자가 이런저런 것들이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가져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우리가 너무 깊이 그걸 우리가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를 잘 들어주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분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마음이나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잘 사용해서 건강하게 표현해내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지금 남겨져 있는 좌절, 긴장, 그리고 그 좌절, 긴장과 함께 오는 공격성들이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상들이 그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그 불편한 정서, 불편한 생각, 혹은
이분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을 치료실 안에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벌라이제이션, 언어화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언어화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초기 단계에서 자기애적인 환자들은. 왜냐하면 자기 정서를 자기 안에서 해결하는 패턴으로 계속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스파틴스가 얘기한 것은 이 공격성,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어떤 부모도 그 대상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불편한 것을 표시했을 때 어떤 환경이 이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어, 적절하게 반응해주기보다는 그때마다 그러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혹은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 어린아이를 더욱 더 큰 좌절로 끌고 가버리는 경우 공격하거나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그 공격성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안에 끌어안고 있는 이런 패턴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걸 이런 개념을 스파틴스는 자기애적 방어라고 얘기를 했죠. 나르시스틱 디펜스라는 나르시시스틱 디펜스라는 개념은 스파틴스가 쓰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 형태로 드러나지만 어, 그러니까 공격성이 자기를 향하도록 돼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를 향한 공격성. 그러니까 대상을 향해야 될 공격성이 자기를 향할 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공격성을 적절하게 외부로 방출하지 못하고 그 공격성을 자기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패턴을 자기애적 방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나르시스 디펜스라는 개념을 여러분 임상에서는 아주 자주 보게 될 텐데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파틴스가 관찰한 것으로서는 이 자기애적인 자기애적 방어가 발달한 사람, 심하게 발달하는 경우 여러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신체화가 심한 사람들, 자기 신체화 현상을 자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심리 기구로서 이 공격성을 다뤄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신체에 그 공격성이 가게 된다. 그건 심리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신체가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그래서 신체가 아파진다는 얘기예요. 그 신체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죠. 그 신체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 자기애적 방어가 심한 분들 중에는 이 공격성이 초자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주 지나치게 가혹한 초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공격성이 거기에 보태지면서 그 좌절 공격성이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슈퍼이고 쪽에 가서 슈퍼이고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슈퍼이고가 비대해지고 아주 굉장히 가혹한 초자가 형성되면서 그 초자가 자아를 공격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슈퍼이고가 이고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고가 계속해서 우울을 경험하는 거죠. 심한 디프레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어떤 환자들은 자기의 정신 기능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그걸 느끼는 능력, 어떤 바르게 행동하는 능력, 어떤 경우에 따른 인식까지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불가에서 얘기하는 우리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러는데 색은 우리의 신체고 수상 행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 행동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이걸 불가에서는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봐요. 불가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이 공격성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면. 그래서 느끼는 능력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정서가 거의 없는 사람이 일어나요.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행동도 이상하고 그 의식하는 것도 왜곡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자기라고 하는 것, 어쩌면 불가의 세계는 아상 자체가 이그러지는 거죠. 자기가 원래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상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가 못난 사람이 되고 행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뭔가 느끼지도 못하고 바르게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체는 신체대로 어떤 고통을 겪게 되고 그래서 나라고 우리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오온 다섯 가지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색수상 행식 전체가 이 공격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다루고 있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상담에서 다루고 있는 건 대부분 우리의 아상에 관한 얘기예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 아상, 인상, 그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불가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자체가 원래 환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아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터득하면 궁극에 가서는 어쩌면 불가식으로 얘기를 하면 생로병사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경지에 가는 이런 초월의 세계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우리가 중생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 아상이 건강하게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셀프 이스팀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 셀프 이미지, 이게 자기 표상이라고 그러죠. 자기 표상 자체가 흠집이 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나기 굉장히 힘들죠. 건강한 자기 표상을 형성하고 그 건강한 자기 표상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표상 자체의 형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형편없다고 느끼거나 자기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거나 자기는 죄 많은 사람이라고 계속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기가 체험하는 어떤 공격성들은 무조건 자기가 잘못한 것이고 자기 안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가져와 버리는 패턴은 건강하지 않은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초기 단계에서는 치료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성격 파편화 패턴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죠. 자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자기 셀프가 응집력 있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분열된다는 얘기예요. 프래그멘테이션은. 이 공격성이 이고 자체를 파편화시키는 이고 자체가 온전하게 통합된 상태가 아니고 이게 조각조각 파편화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격 파편화 패턴이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동이나 의식이나 이런 게 모든 게 통합되지 않은 이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패턴이 성격 파편화 패턴 같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치료자가 이런 성격 파편화 패턴이나 다른 치료 파괴적인 패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우선순위가 우선 가장 극단적인 성격 파편화 패턴인데 이 성격 파편화 패턴도 크게 봐서는 결국은 치료 파괴적인 저항들이죠. 치료를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이 우리와 치료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치료를 중단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통찰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분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다 가지고 있고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나는 오랜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먼저 다루겠다고 하는 순간 이분은 치료 파괴적인 저항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좋은 통찰을 이분에게 주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분은 치료를 계속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치료가 파괴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여러분이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이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 천기를 누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기를 누설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가 이 사람을 해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찰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될 때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찰이나 지혜를 나누고 싶은 이 나의 자기애적인 욕구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통찰을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사람이 곧 낫게 하고 싶은, 곧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치료 초기에서는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치료에 오는 것을 꺼려야 할 만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대부분 지금 이부 치료 파괴적인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이분이 상담자와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내담자가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심한 내담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 대한 엄청난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이 속에서 부정적인 전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치료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내담자가 느끼는 이 정서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이스한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잘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불만스러운 것이 있으면 불만을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르시스틱 디펜스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이 자객적인 방어를 계속하지 않아도 될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자객적 방어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은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이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이분들은 자기 안에서 이걸 해소하려고 하니까 자기 몸이 아프고 자기 정서도 형편이 없어지고 생각도 다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치료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치료에 안 오고 싶어진다는 얘기. 선생님 훌륭하신 분인데 선생님한테 내가 이런 얘기까지 못해요. 그리고 혼자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그동안 해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충분히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아주 웃으면서 우리를 칭찬하면서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죠. 오늘 첫날이라 제가 조금 장황한 얘기를 우선 했는데 우리 각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 예, 예. 예, 예, 저는 유상현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뉴욕에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유상현님. 예, 조금 이렇게 수업에 많이 빠졌는데요. 생활에 좀 하다 보니까, 잘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상현님은 우리 ICC 서티파이드 라이프 코치세요. 작년에는 산티아고 금년에 산티아고 이렇게 다녀오시라고 많이 바쁘셨어요. 여러분들하고 그 체험을 나눌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길 바래요. 네, 저는 서울에서 심리 상담 일을 하고 있는 변성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변사님도 우리 졸업생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원래 직업은 치과의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손대영님은 지난 학기에 졸업하신 33번째 ICC 서티파이드 사이코 애널리틱 라이프 코치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라이프 코치
33호 손대영 치과 의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에 있는 서덕성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삶에서, 일상에서 수업 들으면서 연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덕성님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ICC에서 공부해 오시면서 ICC 라이프 코치로 지금 실제 많은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그 경험들을 나누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고요. 네, 저도 상담을 하고 있고 오늘 오랜만에 네, 교수님 강의 있어서 예,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ICP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부서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상담하고 있는 김성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우리 김성임 선생님도 순천에서 직접 환자들을 많이 돌보고 계시고 우리 ICC의 졸업생 라이프 코치십니다. 다시 말해 치료 초기에 치료사의 1차적 목표는 분석적 관계를 보존하고 치료 작업이 펼쳐지는 것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다루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치료사는 특히 언어화되지 않는 좌절감, 긴장의 잠재적 손상의 효과를 미호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 사이에 내가 지적했듯이 다른 방해물들은 전이 저항이 될 때까지 우회한다. 이 패턴들은 분석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순서대로 다루게 된다. 그 대응 순서는 현상 유지 저항, 분석적 진전에 대한 저항, 협조에 대한 저항, 그리고 종결에 대한 저항이다. 이 5종류의 저항과 다루는 다양한 원칙들은 이후에 제안된다. 좋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저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저항들이 어떤 저항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치료 초기에 치료사의 1차적 목표는 분석적 관계를 보존하고 치료 작업이 펼쳐지는 것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저항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저항을 다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 파괴적인 저항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에 덧붙여 치료사는 특히 언어화되지 않는 좌절감, 긴장의 잠재적 손상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 우리말 번역을 잘 하셨는데 영어로 좀 보면 The therapist is especially concerned at that time with nullifying the potentially damaging consequences of the non-verbalization of frustration, tension.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좌절 긴장, 좌절로 인한 긴장들이 버벌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좌절 긴장이 언어화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프러스트레이션, 이 좌절감으로 인한 그 긴장이 언어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좌절감으로 인한 긴장이 언어화되지 않았을 때 잠재적인 어떤 손상이 생겨나는데 이 잠재적인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 어쩌면 잠재적인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좌절로 인한 긴장 그리고 그로 인한 공격성 이것이 언어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미 어떤 손상을 입고 있다. 여러 가지 손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좌절과 좌절로 인한 긴장 그리고 그로 인한 불편함, 공격성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되지 않고 언어화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부터 이미 여러 데미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여러 증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조금씩 감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저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임상에서 체험하신 분도 있고 또 일상 삶에서 체험하시는 분 어떠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체험하는 이런 귀한 체험들이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주제 좌절 공격성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패턴을 가진 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조금 나누시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나마 이제 어떤 대상관계 이론, 프로이트 이론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강하게 느끼는 것도 저 역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와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억압된 형태로 저 스스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를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초자가 강화되거나 이제 남을 공격하거나 이제 혹은 이제 어떤 어떤 그런 활력성이나 유연성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접속하자마자 이제 그때 한참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어떤 이제 사고의 정지, 네. 이제 감정의 파편화, 극과 극을 오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가적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패턴이 제가 느끼는 고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들은 생각이 애초에 그런 것을 정말로 스스로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제공받지 못한 면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문제죠. 모두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 어떤 궤도에서 이제 이탈 정도만 다를 뿐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진료를 하고 하면서 거기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역시도 사람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하냐 이런 얘기 자주 듣고 너는 왜 이렇게 지적만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고 또 정말 너는 왜 사람 분위기를 못 읽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정말 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저 내적인 어떤 용량이랄까, 내적인 탄력성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부족하다라는 게 좀 다소 주지적인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저 생각으로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이제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정말 어떤 사회생활에서 자기 일을 이렇게 제대로 못 해내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기도 한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에서 물론 저도 뭐 어려움을 좀 겪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 때로는 정말 매도당할 정도로 이상하게 풀려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혹은 또 이제 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오히려 걱정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아
인류의 어떤 이런 그 자기애적인 문제, 이제 사실은 이제 어 코어스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애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 자기애적인 문제가 사실은 어떤 신경증부터 정신증까지 혹은 정상까지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정신 분석을 구성하는데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결국은 우리의 자기의 해소, 자기의 문제가 대상 사랑의 문제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좌절을 겪고 대, 대상을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나 영성이나 결국은 궁극적인 귀결이 똑같은데 사랑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프로이드가 1914년 논문에서는 정확하게 자기의 논문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병이다.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병이다. 모든 어텐션이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이 자기애가 결국은 원죄란 얘기예요. 결국은 원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르시시즘이죠. 자기 안에 갇혀서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 속에 맺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텐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세계는 모두 나와 관련 속에서만 세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독립된 대상으로 보지 못한다는 어려움이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성적으로 보면 궁극적인 관계는 대상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상과 내가 하나로 결국은 연결돼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중생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나는 아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한 관념, 나에 대한 표상, 자기 표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우리는 서구에서 계속 서로 이게 다른 것이다라고 너무 독립적으로만 계속 배워왔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기와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가 영성적으로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너무 빨리 세상과 자기가 하나라고 우겨버리는 그럼 정말 원초적인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원초적인 자기에서 대상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시기를 지나서 정말 대상과 자기가 한 몸이라는 이런 그런 사랑의 경지까지 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많은 성숙이 필요한데 너무 빨리 도사가 돼버려서 내 세상에 갇혀서 사는 것, 이게 나는 이미 도사가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외부 대상을 그 독립된 인격으로 잘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대상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두 가지를 잘못 봤어요. 프로이드가 초기에 이고 리비도하고 아브젝트 리비도를 구별을 했다니. 이고 리비도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에너지를 자기가 관심을 갖는 이 에너지를 대상으로 옮겨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는 비워야 된다고 착각을 한 거란 얘기. 이게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 에너지를 대상한테 주려면 자기에 대한 에너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였다고 보여요. 근데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대상도 자기와 같은 존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랑의 정서가 생겨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대상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대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따로 보는 이분법의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떤 프로이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사랑과 대상 사랑이 결국 하나의 사랑인데 참으로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까지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특히 임상에서 만나는 분들은 자기에 몰입돼 있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분리개별화가 안 돼 있어서 일단은 분리개별화가 되고 나서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로 너와 내가 남이 아니다. 이제 이런 지점까지 도달할 때 인격적인 성숙에 이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언어에 속으면은 이분법으로 생각해서 자기야와 대상 사랑이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견해에서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 빨리 도사가 되거나 내가 모든 사람을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돼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것을 내가 다 사귀어야지. 그 컨테인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여기서 썩어버리지 않도록 상대방에 따라 다른 거죠. 결국 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도가 다 각각 달라요. 그 대상이 각각 다르니까 어떤 대상은 내가 정서를 잘 표현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잘 나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내 패턴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못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나는 내 정서를 아무한테도 표현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죠. 자칭 도사가 돼버리는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도 세상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망상에 빠져버릴 수도 있죠. 분열증 환자를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대상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속에서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순교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지금 화나는 것을 그대로 세상에다가 전달하면 대상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는 대신에 자기를 죽이는 게 이게 정신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불지르는 대신에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사람, 이제 이게 심한 경우에 정신분열로 가는 거죠. 정신분열이라는 것은 이고가 깨지는 거니까 이고라고 표현하건 셀프라고 표현하건 여기에 아까 얘기한 아상이라고 불가의 세계는 자기 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기능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셀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귀함도 같이 인정해주면서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런 건강한 자기 상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 자기 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 초기부터 마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희생자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이 사람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역동은 결국은 이 공격성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자기가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병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언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현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언어 자체는 이게 방출뿐만 아니라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언어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인격 통합이 돼 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이니까 이분들에게 처음부터 해석을 통해서 통찰을 주려고 하면 이분은 치료가 안 되니까 우선 자기의 생각이나 정서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이걸 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컨테이너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이분한테 있는 공격성이 우리한테 옮겨오니까 이 공격성을 내가 느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또 공격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불편하니까. 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통찰을 주어서 당신은 이래이래서 그런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전이 때문이야. 당신이 나한테 느끼는 불만은 내가 당신에게 무슨 뭘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이 원래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을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이 나한테 옮겨온 거야. 라고 하면 그분이 잘 들어보면 그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맞는데 결국은 자기가 바보라는 얘기잖아. 넌 바보야 이 얘기가 되니까. 자기가 바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리가 없다는 게 결국은. 그 지점이 이제 우리가 체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좋은 통찰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주고 싶은데 그 통찰은 그 사람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가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맞는 얘기인데 프리에더퍼란 지점에서 아직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지지는 어떤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네가 깨달아라 이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거 다 소화 못해요? 제가 봐서는 이 자기애적인 지점을 온전히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선 남이 나한테 그 얘기했을 때 나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며칠 뒤에 신음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이 세계, 자기 안에 있어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방출할 수 있도록 언어화할 수 있도록 언어화한다는 것은 언어화하면서 의미가 상징화되잖아. 그래서 상징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기애적인 방어가 사실은 굉장히 고질적인 것이어서 여러분이 말로는 오늘 한 번 들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이 현상들 우리가 살펴보죠.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